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남입니다. 오늘은 이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이 여성분들도 이 여자들로부터 이 연애 조언을 듣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남녀의 이 연애 기제는 완전히 달라요. 원래 여자는 정말 못생기거나 정말 성격이 드러나도록 이상한 거 아니면 대부분은 평균의 외모만 갖고 있어도, 평균의 성격만 갖고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계속 오게 되어 있죠. 속된 말로 얼굴을 빻은 것이 아니라면 여성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남성분들이 계속 연락을 하고 주변을 맴돌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여성분들이 보통 자기가 뭘 잘해서 그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뭐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그러한 시도와는 상관이 없이 이 여성으로 태어났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얼굴을 빻은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은 남성분들이 계속 관심을 표현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특히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소셜미디어가 많이 퍼져 있는 이런 세상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근데 이것을 본인들이 이러한 시도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여성분들에게 연락을 하는 남성분들의 대부분이 보통은 이 잠자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아주 신중한 관계를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사귀려고 하는 거 말이죠. 그것보다는 이 여성분들과 잠자리를 하려고 연락을 하는 그러한 남성분들이 많을 텐데, 그 여성분의 분수에 넘치는 알파 타입의 남자들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한번 자보려는 여성분들이 이것을 본인들과 진지한 관계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드는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여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조언은 여성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여기에서 트리키한 파트는 분명히 이 남녀 관계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협조적으로 해주며 어떻게 존중을 주어야 하고 또 어떻게 남녀 관계에서 남성을 지지해 줄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결혼을 했거나 제대로 된 남녀 관계를 하고 있는 여성들은 다른 남자와 잘 연락도 안 할 것이며, 다른 말로 여러분들과 연애 조언을 주고받을 정도로 긴밀하게 얘기를 할 관계를 가져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한 관계 자체를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남성과.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에게 연애 조언을 주고 있는 여성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남녀 관계에서 남녀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러한 여성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결혼을 했거나 남녀 관계를 잘하고 있는 그런 여성들로부터는 연애 조언을 들을 기회를 여러분들이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조언을 주고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뭐다? 남녀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잘하고 있지 않을 그러한 여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심지어 이런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에게도 연애 조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지 않죠. 남녀 관계를 잘하고 있는 여성들 말이죠. 본인 인생 살기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아는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이제 언니들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본인의 엄마도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이 엄마가 아버지에게 존중을 주지 않는 집이에요. 아버지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집인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경제적 능력은 뛰어나지만 여성분에게는 좀 베이라처럼 구는 거죠. 이 제가 알고 있는 여성의 엄마인 거죠. 그 엄마, 본인의 와이프에게는 베이라처럼 구는 건데, 심지어 이 엄마가 본인의 남편과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제 지인의 아버지인 거죠. 본인이 잘못한 경우에도 남성분에게 Don't interrupt me, stop arguing with me.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가 말하는 거 끊지 마, 나랑 언쟁하려고 하지 마, 이런 얘기를 여성분이 남성분에게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허즈번드에게.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미친 여자처럼 남편에게 소리를 치면서 말이죠. 습관적으로. 이 상황에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인 여성분에게 이 집안에서 조언을 주는 여성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 자기 엄마, 그리고 싱글 마더, 미혼모인 자기 언니. 제가 이 미혼모 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미혼모가 되었다라는 것은 잘못된 남자를 선택을 했건
아이 아빠와 중간에 무슨 일로 인해서 잘못이 됐건 사별한 것이 아닌 다음에야 결국에는 이전의 남녀 관계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남성에게 제대로 여성성을 제공을 하지 못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던 여성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인 여성에게 계속 연애 조언을 주려고 한단 말이죠. 반면에 그 본인의 언니들 중에 결혼을 해서 문제없이 아이도 4명이나 낳고 잘 살고 있는 여성은 본인의 인생이 바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인 여성분에게 연애 조언을 줄 기회도 없을 뿐더러 그냥 가끔씩 제 지인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나 뭐 이런 정도로 확인하는 정도란 말이죠. 또 하나는 본인의 새언니, 그러니까 오빠의 아내가 되는 분이죠. 그 오빠는 굉장히 남성성이 강해서 아버지랑은 좀 다르죠. 본인의 아버지랑은 본인의 부인과 본인의 자식들을 굉장히 남성적인 프레임으로 잘 이끌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새언니도 본인이 인생 살고 본인의 인생이 행복하기 때문에 가끔씩 제 지인과 얘기를 하고 뭐 차 한 잔은 마시는 경우는 있어도 뭐 와서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등, 뭐 남자는 어떻게 만나야 된다는 등, 남자는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등 이런 얘기를 아예 그 둘 사이의 토픽이 아니란 말이죠. 뭐 얘기야 뭐 어떤 뭐 초향이 좋다더라 뭐 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도 본인이 이 남녀 관계를 잘하고 있거나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은 보통 다른 여성들에게 그렇게 연애 조언을 막 주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여성성을 본인의 인생에서 잘 발현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보통 타인에게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연애 조언을 잘 주지 않아요. 본인 인생 살기 바쁘고 본인의 남성에게 본인의 여성성을 제공하기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남자들도 남성성을 잘 발휘하는 남자는 다른 남성들에게 연애 조언을 안 주는 거 아니냐. 이거는 남자와 여자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자, 남자의 성 전략은 기본적으로 다다익선이고 여성의 성 전략은 뭐다? 최고의 내 인생의 최고의 그 새끼를 내 인생에 같이 가는 거. 이게 여성의 성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성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그 알파를 본인의 인생에 잘 두었으면 만족을 하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연애에 다른 사람의 연애에 관심을 갖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남성들은 뭐다?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남녀 관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다른 남자들을 만나면 여자 얘기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왜? 다다익선의 전략이 기본적인 남성의 성 전략이기 때문이죠. 뭐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시면 왜 성산업이 남성이 대부분의 주 고객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죠. 이러한 이유로 남성들은 남성성 있게 본인의 남녀 관계를 잘 이끌어 가도 남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나 연애 조언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 다다익선이라는 그런 성 전략에 엄밀히 얘기하면 끝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스스로 결정을 해서 1대1 관계를 가져가면 모를까, 남성의 남성성을 발휘를 하고 있는 그런 남성들 중에서 그렇게 본인의 선택으로 1대1을 가져가면 모를까, 1대1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다른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는다란 말이죠. 그래서 남성들은 연애를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자 얘기를 계속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은 연애 조언을 주게 될 확률이 높다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쐐기 한번 박자. 이 여성들은 남성을 꼬시는데 남성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할 필요가 없는 반면에, 남성분들은 여성들과 이 게임을 잘 진행을 하려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길거리를 가보시죠. 대부분 어떤 성별이 어떤 성별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고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하죠? 남성들이죠. 그런 것을 하려면은 남성들은 여성들의 어떤 특성이나 성질들을, 연애적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휴양지에서의 헌팅도 마찬가지고요. 헌팅이나 이렇게 길거리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뭐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를 둘러보셔도, 직장에서도 직장을 둘러보셔도, 그 어느 곳을 봐도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을 잘 이해를 해서 관계를 시작을 하고 끌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훨씬 더 많이 목격이 되죠. 또한 남녀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측은 대체로 누구다? 남자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제대로 된 남녀 관계를 가져가는 데이터와
경험치는 남성분들이 대부분 갖고 있을 것이고, 이 예외로서는 알파 위도우 분들이 에피파니 페이즈에서 베이라를 낚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있을 수가 있겠죠. 에피파니 페이즈에 들어와서 베이라를 낚을 때에는 그때만큼 일시적으로 여성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 또 데이터와 경험치가 쌓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남녀 관계는 genuine desire를 아직 소모하지 않은 전성기에 있는 여성들 입장에서는 원하는 남녀 관계도 아닐 것이고, 또한 인격적인 성숙을 이룬 알파 위도우 분들 입장에서도 베이라 하나를 낚아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며 남성을 소모시키기만 하는, 그 남성과 이루어가는 인생 자체의 가치를 못 느끼는 그러한 남녀 관계 혹은 결혼 생활을 원하는 여성분들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러한 입장에서 제대로 된 남녀 관계를 갖고 가는 조언자로서는 여성분들이 적합하지가 않다. 그리고 적합한 그런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이나 혹은 여성분들에게도 조언을 주고 있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을 확률이 높고, 남녀 관계를 잘하고 있는 남성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다른 성 전략에 의해서 남녀 관계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타인들에게 남녀 관계에 대한 조언을 줄 확률이 높다. 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왜 여러분들이 다른 여성으로부터 연애 조언을 듣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은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리해드리면 여성들은 남성들과 연애의 그 기제 자체가 다르다. 가만히 있어도 남성들이 계속 연락을 하는 그러한 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본인이 시도하는 것들이 효과적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거의 없다. 두 번째로는 제대로 된 여성성을 제공하는 결혼 관계가 됐던 장기 연애가 됐던 남녀 관계를 하고 있는 여성들은 다른 남성들과 연애 조언을 줄 정도로 그러한 관계를 맺지도 않으며, 또한 다른 여성들에게조차도 조언을 잘 주지 않는다. 왜? 본인의 성 전략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연애라는, 다른 사람의 연애라는 부분에는 관심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한 경우가 되겠죠. 또 금방 더 높은 수준의 영상, 적어도 비슷한 퀄리티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